백종만 읽을러. 우리 이제 함께 읽어요. 백종만 읽어요. 두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죽은 사건. 구라치준 지음, 김윤수 옮김. 작가 정신. 파와 케이크의 살인 현장. 뭐지 이건? 살인 현장인 그 방에 발을 들인 수사 관계자들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방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 지극히 평범한 구조의 맨션 원룸이다. 여성 전용 맨션답게 세간살이들은 어느 정도 화사한 모양새였다. 그 방 한가운데에 쓰러진 시체.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수사진들은 그 이해할 수 없는 광경에 모두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나카모토 경부도 내심 크게 당황한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경부가 맨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감식반원들이 일을 시작하고 있었다. 아담한 5층짜리 맨션으로 402호가 시신 발견 현장이었다. 방에 들어가자 부하들이 "안녕하십니까 반장님" 하고 저마다 인사를 건넨다. 나카모토 경부는 의젓하게 고개를 끄덕여 답하면서 별반 넓지 않은 원룸의 거실로 들어갔다. 시신이 있는 곳이었다. 젊은 여성이다. 반드시 누운 자세라 마치 잠든 것 같다. 옷에도 훼손된 부분이 없다. 평온해 보이는 시체다. 다만 딱 한 가지가 몹시 기이하고 묘했다. 괴상하고 기괴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광경만이 유난히 눈길을 끈다. 뭐지 이건? 순간 크게 위축되었으나 나카모토 경부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곧바로 마음을 다잡고 언제나처럼 시신을 향해 합장하며 눈을 감았다. 반드시 범인을 잡겠습니다. 부디 편안히 잠들기를 바랍니다. 나카모토 경부는 살인 현장을 마주하면 항상 그렇게 해왔다. 죽은 자를 향해 합장하고 범인 체포와 사건의 조기 해결을 맹세한다. 특별히 신심이 깊은 것은 아니지만 이 행동은 일모드로 머리를 전환시키는 의식과도 같다. 그가 묵도를 마치는 타이밍을 기다렸다는 듯 뒤에서 누가 말을 걸었다. 반장님, 안녕하세요. 그 낮은 목소리의 주인이 누군지는 돌아보지 않아도 안다. 부하인 아마치 형사다. 평범한 풍채와 용모를 한 과묵하고 예의 바른 남자. 이 우수한 수사관은 나카모토 경부의 한쪽 팔과도 같은 존재로 경부도 크게 의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게 된 사항들을 보고드립니다. 불필요한 말을 좋아하지 않는 아마치 형사는 서론도 없이 수첩을 펼치더니 보고를 시작한다. 나카모토 경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재촉한다. 피해자의 이름은 마스미야 마유. 이 방의 주인입니다. 나이는 21살. 파티쉐 전문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파티쉐라면 그 양과자를 만드는 그건가? 네. 케이크 장인을 꿈꿨던 것 같습니다. 그 꿈을 이렇게 젊은 나이에 잃었구나. 아이고, 가엾기도 하지. 나카모토 경부는 시신을 내려다보았다. 작은 몸짓에 귀여운 얼굴.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을 텐데 딱하기만 하다. 그런 경부의 감상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마치 형사는 담담하게 보고를 이어간다. 사인은 교살. 두 손으로 목을 조른 것 같습니다. 사망 추정 시각은 어젯밤 7시부터 10시 사이. 이건 부검 결과에 따라 조금 더 좁혀질 겁니다. 살해 현장은 이 402호. 검사관 선생님과 감식반원 이야기를 종합하면 정확히는 현관 주변 같습니다. 현관에서 살해된 거군. 나카모토 경부는 처음부터 크게 신경이 쓰였던 한 가지를 부하에게 물어보기로 한다. 근데 저건 대체 뭔가? 눈으로 시신을 가리키며 다시 묻는다. 저건 무슨 뜻이지? 저 판은?
그렇다. 시체를 이상한 모양으로 만드는 것은 파, 기다란 파 한 대였다. 마스미요 마유의 시체는 천장을 향해 똑바로 누워 있었다. 당연히 얼굴도 천장을 향해 있다. 거기까지는 딱히 이상한 점이 없는 타살 시체이다. 나카모토 경부에게는 특별히 새롭지도 않다. 물론 천장을 향한 피해자의 입에 그런 것이 꽂혀 있지 않았을 때 이야기지만. 그렇다. 파가 문제다. 파 한 대가 그대로 피해자 입속에 기다랗게 꽂혀 있었다. 억지로 꽂았는지 죽은 자의 입술이 일그러져 있고 그 파는 입에서 천장을 향해 우뚝 수직으로 서서 공중으로 뻗어가다가 어중간하게 끝나 있었다. 저건 범인 짓이겠지? 나카모토 경부는 팔을 보면서 아마치 형사에게 물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시신은 발견했을 때 모습 그대로이고 교살된 피해자 본인이 저렇게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무슨 의도인 거지, 저건? 글쎄요. 저는 전혀... 아마치 형사도 고개를 갸웃한다. 그렇다면 저것도 범인이 남기고 간 건가? 이어서 경부는 시신의 머리 쪽 바닥을 가리켰다. 머리에서 20cm 정도 떨어진 위치로 죽은 자의 머리맡에 해당되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치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기에는 케이크가 3개 나란히 놓여 있었다. 이것 역시 살인 현장에 어울리지 않는다면 어울리지 않지만 입에서 솟아나온 파를 봤을 때의 충격에 비하면 이상할 정도는 아니다. 케이크는 모두 작은 원형으로 편의점에서 파는 듯한 1인분 크기였다. 3개 모두 색이 다른 것으로 보아 종류가 다른 모양이다. 죽은 자와 케이크와 파. 이 조합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전혀 모르겠다. 나카모토 경부는 혼란스럽기만 했다. 피해자 마스미야 마유는 아주 성실한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피커에서 기타자토 형사의 목소리가 울린다. 이 학교는 4년제인데 마스미야 마유는 1, 2학년 동안 지각 결석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결석한 건 감기로 열이 심하게 났을 때 정도이고 특히 케이크 실습에 열심이었다고 합니다. 단 것을 정말 좋아해서 케이크도 아주 좋아했다네요. 컴퓨터를 통해 알아낸 겁니다만 죽은 마스미야 마유는 블로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젊은 학생이 자신의 일상을 적은 것이라서 특별히 흥미를 끌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도야마 형사는 자기도 아직 젊으면서 그렇게 말했다. 나카모토 경부는 이 말에 조금 관심을 가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대개 학교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일을 적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단 것. 특히 케이크를 먹고 다닌 이야기려나요? 쉬는 날에는 전철로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유명한 가게를 돌았던 모양입니다. 맛과 모양 등을 감격한 필지로 적어놨습니다. 사진도 첨부해서요. 그리고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도야마 형사가 머뭇거리기에 나카모토 경부는 재촉했다. 뭔가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보고하게. 네, 죄송합니다. 파입니다. 파. 그 시신 입에 꽂힌 파, 그게 좀 신경 쓰여서요. 블로그에서 파를 검색해봤더니 2건 정도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피해자는 파를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싫어해? 네. 예를 들면 학교 친구들과 전골 파티를 한 날의 기록인데 파를 치워놓고 먹었더니 친구들이 놀렸다고 합니다. 미나미카입니다.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양과자 가게에 와 있습니다. 반장님,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뭔가? 마스미야 마유는 이 가게에서 스토킹을 당한 듯합니다. 스토킹? 네, 같이 아르바이트 하던 남자가 마스미야 마유를 집요하게 쫓아다닌 모양입니다. 스토커라. 머릿속에서 톱니바퀴가 딱 맞물리는 감각이었다. 오랫동안 키워온 형사의 감이 말한다. 이 선을 따라가면 된다고. 아마 틀림없다. 이 선을 더듬어가면
사건은 해결될 것이다. 오늘 낭독해드린 두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죽은 사건 중 파와 케이크의 살인 현장 어떠셨나요? 지난번처럼 오싹하기도 하지만 좀 기이하다라는 느낌을 더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의 작가인 구라치주는 1962년 시즈오카현에서 태어나서 니온대학교 예술학부 연극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4년에 네코마루 선배 시리즈의 첫 번째인 일요일 밤에는 나가고 싶지 않아를 통해서 정식으로 소설가 데뷔를 하게 됩니다. 1997년에는 눈으로 격리된 산장에서 일어난 연쇄살인 사건을 다룬 별 내리는 산장의 살인으로 제50회 일본 추리작가협회상 장편 부문의 후보로 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001년도 한적한 지방도시에서 일어나는 묻지마 연쇄살인 사건을 다룬 항아리 속의 천국으로 제1회 본격 미스테리 대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본격 미스테리와 일상 미스테리를 넘나들면서 미스테리계의 교과서라고 불리우는 구라치주는 좀처럼 일을 안 하기로 정평이 날 정도로 과작인 편입니다. 하지만 유머러스하고 친근한 작품 안에 치밀한 논리와 기상천외한 수수께끼와 트릭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놀라움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세 번째로 소개되는 이 작품 두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죽은 사건은요. 여러분에게 역시 그만의 기발하고 폭넓은 작품 세계를 또 선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 황당하고도 말도 안 되는 트릭들이지만 미스테리 요소에서 잘 어울리는 바카미스. 구라치준의 두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죽은 사건, 여러분들 꼭 책으로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스미야 마유를 살해한 자는 그녀를 스토킹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님 제3의 인물이었을까요? 그리고 살인자는 파와 케이크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지금까지 북내리션의 지와 비였습니다.